공감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삶 전체를 통과하는 깊은 체험입니다. 많은 공감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의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버려짐, 거절, 이해받지 못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그 예민함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무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공감은 축복이자 상처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고통을 함께 느끼게 하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내면 깊숙이 남아있어 쉽게 피로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야말로 치유의 뿌리다. 공감자의 민감함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인간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민감함 때문에 공감자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먼저 다치고 가장 먼저 소외됩니다. 공감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을 더 크게 듣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기쁨도 두려움도 숨겨진 감정도 자기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선물 같은 감각은 동시에 짐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필요로 하지만 때로는 그 빛을 질투하고 두려워합니다. 공감자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감자는 존재 그 자체가 거울이 되어 다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공감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기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타인의 고통과 기쁨이 몸과 마음을 통과하는 체험입니다. 이 능력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취약함이 됩니다. 공감자의 빛은 특별합니다. 그들의 진정성, 감정의 투명함,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함은 많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 빛은 때때로 무의식 속의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감자의 순수함 앞에서 불편해집니다. 특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질투가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곁에 남아있다고 말하는 사람, 공감자를 아껴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빛을 시기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자의 존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은 공감자의 눈빛 안에서 그 가면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고 결국 그 빛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것이 공감자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빛이면서 동시에 그 빛 때문에 상처를 받는 존재,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질투와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공감자는 빛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은 그들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보호받지 않으면 쉽게 소진되고 왜곡됩니다. 공감자의 길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어떻게 내 빛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질투는 단순히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는 빛을 보고도 그 빛을 꺼뜨리고 싶어 하는 힘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 질투는 창조가 아니라 파괴를 원합니다. 이 질투는 대놓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정과 친밀함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불편함과 분노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공감자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빛을 꺼뜨리려 하는 걸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공감자의 진정성과 따뜻함은 상대의 그림자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서 불안해지고 그림자는 빛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드러남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가장한 질투는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작은 농담처럼 던지는 비아냥, 도움을 줄 때 슬며시 빠지는 뒷걸음, 사소한 순간마다 흘리는 미묘한 비판,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빛을 견디지 못한다. 공감자는 이 모순 앞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사랑을 주는 동시에 사랑을 빙자한 독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질투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질투는 가까운 척 다가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공감자의 고통은 그 그림자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처의 근본적 의미를 다루게 됩니다. 바로 공감자가 살아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입니다. 공감자는 종종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빛은 고통에서 비롯되고 그들의 치유는 자신의 상처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그 고통을 감싸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한다. 공감자는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원형은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공감자는 자신의 상처로 인해 사람들을 치유하지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 입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들의 아픔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만드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공감자들은 알게 모르게 빛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들은 공감자의 따뜻함을 원하지만 그 대가를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을 소비하면서도 그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 공감자는 남을 치유하면서도 스스로 점점 지쳐갑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비극입니다. 스스로가 치유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상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공감자의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사랑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능력덧 공감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상처를 단순한 약점으로 남겨두지 않고 의식적인 힘으로 전환하는 것.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불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공감자의 또 다른 역할을 보게 됩니다. 공감자는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공감자는 단순히 감정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숨겨진 감정과 억눌린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숨겨온 욕망, 두려움, 불안, 그리고 진실이 공감자의 눈빛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감자의 존재는 마치 내면 깊숙한 곳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추고 싶었던 상처와 그림자도 드러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공감자는 투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공감자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공감자는 종종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공감자는 단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춘 거울일 뿐입니다. 이것이 공감자의 고통이자 사명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진실을 비추어 줌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상대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거나 빛을 거부하고 질투와 분노로 반응하는 것. 공감자는 여기서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그저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토록 거부당하는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공감자의 숙명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변화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공감자가 겪는 가장 깊은 고통, 즉 거짓된 관계의 아픔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감자는 종종 빈 잔치의 원형을 살아갑니다. 초대는 받았지만 정작 식탁 위에는 음식 대신 재만 놓여 있는 듯한 경험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파편화된 인정과 독이 흘러옵니다. 거짓된 사랑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감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외면하는가? 왜 따뜻함을 바랄수록 차가움만 돌아오는가? 이 고통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을 흔드는 혼란입니다. 마치 진짜 음식을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입안에 들어오는 것은 따스한 빵이 아니라 쓰디쓴 자해 같은 느낌. 공감자는 사랑을 주고 싶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이 거짓된 관계 속에서 공감자는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공감자의 민감함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질투와 그림자에 있습니다. 거짓된 관계는 공감자를 소진시키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네가 자격 없는 사랑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으라. 공감자가 이 진실을 직면할 때 거짓된 관계의 독은 더 이상 영혼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공감자는 더 이상 빈 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지키는 주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짓된 사랑 속에 숨어있는 힘, 즉 질투라는 그림자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질투는 단번에 폭발하는 불길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느린 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공감자의 자존감을 조금씩 파괴하며 마음의 기둥을 흔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농담, 가벼운 말투,
무심한 태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은 공감자에게 깊은 균열을 남깁니다. 결국 공감자는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라는 질문에 빠져듭니다. 질투는 관계를 심리적 흡혈의 무대로 바꿉니다. 공감자는 끝없이 주고 치유하고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 빛을 소모하고 은근히 방해하며 심지어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 공감자는 지쳐 쓰러지고 그마저도 상대의 탓으로 돌려집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언젠가 우리를 지배한다. 타인의 질투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공감자의 내면에 뿌리내려 자책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감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질투는 상대의 그림자가 공감자의 빛을 견디지 못해 내는 비명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질투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순간 공감자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차리고 더 이상 그 독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림자의 뿌리를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종종 공감자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공감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조건적으로 배웠습니다. 착해야 사랑받는다. 조용히 참아야 버려지지 않는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읽어야 안전하다.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잃는 대신 다른 사람을 감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예민한 감각은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가정의 불안정함, 부모의 무관심, 혹은 사랑과 거절이 뒤섞인 경험 속에서 아이였던 공감자는 상대의 눈빛, 목소리, 숨결까지 읽으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 전략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공감자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욕구는 뒤로 미룹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처럼 보이는 저주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돌보는 힘은 커졌지만 정작 자신은 점점 비워져 가는 것입니다. 공감자의 민감함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조건화가 빚어낸 영혼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공감자의 치유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서 어린 시절의 뿌리 깊은 기억을 직면하고 해방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융근 이를 개별화 인디비듀에이션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안에 일부로 통합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공감자는 남의 감정을 살아내는 아이에서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된 성인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우리는 공감자가 이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개별화의 여정,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는 과정입니다. 공감자가 거짓된 사랑과 질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한 개별화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여정은 타인의 감정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투명한 선입니다. 이 선을 세우는 순간 공감자는 더 이상 끝없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감자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라는 질문은 나는 상처 입은 자라서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원형적 이야기입니다. 공감자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보편적 역할을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개별화의 여정은 희생을 멈추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던지는 것은 더 이상 치유가 아니라 순교입니다. 공감자가 해야 할 일은 자기 파괴를 멈추고 자기 영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별화를 온전해지는 길이라 불렀습니다. 공감자가 이 길을 선택할 때 그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짊어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지키는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신화와 꿈의 이미지들을 살펴봅니다. 공감자가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징과 원형들입니다. 공감자의 삶은 종종 신화와 상징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상징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영혼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나르키소스와 에코의 신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감자는 마치 에코와 같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사랑을 되뇌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모습에만 몰두했듯 공감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곁에서 자신을 소모하며 사라져갑니다. 꿈속에 물에 빠지는 이미지는 공감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상징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잊을 때 꿈은 익사하는 장면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은 정화와 재탄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익사의 꿈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문토레스의 상징 또한 자주 등장합니다. 닫힌 문은 잃어버린 기회를 의미하지만 열린 문은 자기 회복과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공감자는 종종 닫힌 문 앞에 서서 열지 못한 채 망설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나 내면의 선택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흡혈귀의 상징은 공감자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공감자의 빛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존중하거나 보답하지 않습니다. 흡혈귀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여주는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연회 잔치의 이미지입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풍요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공허함과 파괴만 남깁니다. 공감자는 이 잔치에 앉아 사랑을 기대하지만 결국 삼키는 것은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쓰디쓴 재뿐입니다. 이 상징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눈을 떠라. 너는 속고 있지 않느냐. 공감자가 이 상징을 해석할 때 그는 거짓된 사랑에서 깨어나 진실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징의 여정을 넘어 공감자가 맞이하는 최종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공감자의 최종적 변형입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빛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빛을 지키는 수호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질투와 거짓된 사랑 속에서 흔들렸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울로 서게 됩니다. 그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그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성을 비추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됩니다. 공감자가 변형될 때 그는 더 이상 질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빛을 억누르지만 진짜 사랑은 그 빛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빈 잔치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영혼의 연회,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하는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신성한 거울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단단히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의 빛은 여전히 사람들의 그림자를 드러내지만 이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가 자기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종적 변형의 순간 공감자는 세상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나는 내 빛으로 살아간다. 그의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그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영혼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여정의 의미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공감자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 깨달음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공감자가 걸어온 길은 단순한 상처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었습니다. 질투와 거짓된 사랑, 그림자와의 만남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오는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말라. 너의 빛으로 서라. 융이 말한 개별화의 길은 결국 이 부름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공감자는 남의 감정을 짊어지는 아이에서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성숙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와 지혜의 씨앗입니다. 질투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리는 그림자의 비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끄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빛을 드러내라는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거울이자 하나의 등불이며 하나의 증언입니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이 깨달음 속에서 공감자의 여정은 마침내 완성됩니다.